국회 정문에 들어서면 민주주의 최후의 부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상징석이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시커먼 하늘에 눈발이 휘날리던 작년 12월 3일 그 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벌써 1년,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내란 정국은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와 함께 법정과 국회 그리고 거리에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드림투데이가 인터뷰 특집으로 그 1년 전의 아픈 기억들을 소환하며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역사 발전을 모색합니다. 개업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개업 이후 1년간의 대한민국을 좀 정리해 주시죠. 12.3 내란이 이제 터졌을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어둠이나 공포가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런 어둠의 질곡을 걷어내고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12.3 직전보다도 더 큰 기대와 희망 속에서 대한민국이 좀 전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도 놀라운 변화가 지난 1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순수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었다. 국민들의 그 의지와 국민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꿈만 같은 그런 1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이 수립이 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윤석열 이전에 그 지난 3년 동안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나가고 또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인정을 받고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 그리고 대한민국의 잠재력, 힘을 세계 만방에 정말 보여주고 이런 지난 1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1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는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1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그 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희망을 찾았던 그러한 정말 놀라운 1년, 기적의 1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월 3일 그날 그 시간 어디에서 어떻게 계엄사격을 들으셨나요? 저는 그때 지역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영광의 영광군 향후의 임원들이 간담회가 이제 미리 약속이 돼 있어서 그날 오후에 내려갔다가 이제 간담회를 하고 영광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광주로 왔어요. 광주로 와서 이제 아침에 일찍 상경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한 11시쯤 됐나?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그게 뭐예요? 아빠 괜찮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처음에는 우리가 광주 사람들이 그 비상계엄에 대한 약간의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저는 더더군다나 5.18 때 전남대학교 학생이어서 그냥 정신이 그냥 완전히 나가버리더라고요. 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해봤죠. 해봤는데 다들 혼비백산한 상황이니까요. 사무실로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 보좌관들이 국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그 기차가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차량편으로 이제 서울 올라온 거죠. 아주 총알처럼 왔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달려서 서울까지 왔는데 3시간이 채 안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1시 한 반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그때까지도 국회가 봉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외곽으로 좀 빠져서 거기서 이제 다행히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경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이 조금 열렸대요. 그래서 그 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철수를 하려고 그런지 어쩐지 모여 있더라고요. 앞에. 그리고 경찰들 쭉 이제 도열해 있고. 그 사이로 해가지고 이제 국회 본관을 들어가는데 정말 그 공포라는 게 제가 일생일대의 공포죠.
그래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제 쭉 대기하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있게 됐는데, 저는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이제 뭐 이제 비상계엄은 해제한다고 했지만 해제를 않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기를 하면서 느낌이, 야, 이건 오늘 저녁에 어쩌면 우리가 밖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국회에서 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심이 계속 있었죠. 다행인 것은 와서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직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동병상련 비슷한 그러한 안도감 같은 게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밖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건 무서워서 못 나갔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이제 국회 그 후로 내란숙의 윤석열에 의해서 어쨌든 이제 새벽녘에 비상계엄 해제가 되고, 있었던 경찰, 군인들은 좀 일찍 나갔지만 경찰들이 계속 도로에 있다가 이제 경찰들이 철수를 하니까 안심을 하게 됐죠.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그때 그 어떤 신경이 들던가요? 대한민국의 운이라는 게 여기까지구나. 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구나 이제. 그리고 제가 대학 시절에 또 50와국 그 전두환 통치체제 하에서 그 경험했던 그런 수많은 정말 이 대한민국의 질곡 같은 역사죠. 그 역사가 또 이제부터 다시 반복되는구나. 내 인생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는 계기였어요. 야, 그때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두웠던 시절인데 그러한 공포와 어둠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그냥 뭐 무너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내 삶은,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느꼈던 절망감, 또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분노, 그건 뭐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하고요. 지금도 가끔 뭐 제가 5.18을 겪은 그런 더더군다나 전남대학 학생으로서 경험을 했던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주 막 그 심기항진이 일어납니다. 계엄 전국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계엄 전국 진행이죠. 아직도 이제 계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는 분노와 또 그 실망감이 크고, 또 아울러서 법원이나 이제 법원의 사법부죠. 사법부와 검찰의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한 몸부림, 뭐 또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에 대한 협박 같은 그런 행태, 이런 것을 보면서 아직도 내란은 뭐 분명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지금 사법부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저런 기득권에 대한 몸부림은 한 줌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또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국민의 피플 파워가 온전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됩니다. 사법부 또 함께 개혁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정상국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로 다시 태어난다. 틀림없이 역사는 그렇게 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내란은 계속되지만 그 내란은 정말 사소하기 짝이 없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희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과 의지로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바꾸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진정 내란을 극복하고 마무리 짓는 길은 우리가 모두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로 나가는, 정말 어디 가서든지 우리 아들, 딸들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